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메타가 실적 발표 후 시간의 거래에서 7%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본장에서 4%가 올랐고요. 광고 수익 증가로 인해 주가가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메타 실적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의 역사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만든 쇼츠 영상 1분 기업 공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을 보기 전에 연간 실적을 짚어보고 갈게요. 메타는 사명을 바꾸기 전 페이스북 시절부터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다가 2022년에 처음으로 역성장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 대외적인 환경의 어려움에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매출의 대부분은 광고 수익인데 경기가 힘들 때 제일 먼저 줄이는 것이 광고비죠. 매출이익률은 2016년에 86%였는데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매출 원가를 이루고 있는 것이 서버와 네트워크 관련된 데이터 센터, 기술 인프라 비용으로 매년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2022년은 경기 침체로 광고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 매출이 감소하고 광고 단가도 줄어서 더욱 매출이익률이 감소했네요. 영업이익률도 2022년에 제일 낮은 상황인데요. 그만큼 비용을 많이 썼다는 거겠죠? 비용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구 개발비, 마케팅, 일반 행정비 모두 꾸준히 늘고 있고요. 매출액 대비 비중도 늘고 있습니다. 2019년은 일반 행정비가 갑자기 증가했는데 이것은 법적 소송 비용 등 일시적 비용이 늘어나서 그런 것이고, 매출이 늘어날수록 변동비는 늘어나기 때문에 일정 비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022년에 일반 행정비와 연구 개발비가 많이 늘었는데요. 일반 행정비는 구조 조정으로 인한 관련 비용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비가 2022년에 특히 많이 늘었어요. 실적 보고서에 보면 메타가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인 리얼리티랩의 엔지니어링, 기술직 직원이 크게 늘어났다고 해요. 참고로 리얼리티랩에서는 VR, AR, 메타버스 소셜 플랫폼, 신경 인터페이스 등 AI와 메타버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메타는 회사의 거품을 줄이고 향후 기술 개발을 위해 몸값이 높은 고급 인력 채용에 힘쓰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분기 실적으로 가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이 중요하겠죠? 2023년 2분기 매출은 32빌리언 달러로 2분기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은 29%로 전분기 대비 4% 개선되었습니다. 2022년 3분기부터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광고 시장에 얼어붙게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급감하며 20%까지 떨어졌는데 2023년 들어서는 계속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메타의 1년치 주가 흐름을 보면 2022년 11월 2일에 주가가 90달러까지 내려왔었는데 현재 325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저 때는 메타가 거의 망할 것처럼 전망이 어두웠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이익률도 74%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80%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매출이익률은 2% 개선되고 영업이익률은 4% 개선되었는데 어떤 비용이 절감되었을까요? 분기간 비용을 보면 연구 개발비가 2023년 1분기보다 줄어들었고 마케팅비는 조금 늘었으나 일반 행정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해서 유럽의 벌금과 관련 소송 비용이 포함된 것 같아요. 여기에 구조 조정으로 인한 급여 감소가 어느 정도 상쇄해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2분기 실적은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측을 넘었어요. 그러면 매출 상승에 기여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분야별로 매출을 보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의 어플 매출이 전분기 대비 12%가 증가했고 이익률은 1% 개선되었네요. 근 3년간 매출을 보면 2021년 4분기 제일 좋았을 때 이후로 최고 매출입니다. 그만큼 광고 시장 쪽의 침체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고 보여요. 사실상 어플 쪽에서 모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얼리티랩스는 매출도 많이 줄고 척자폭은 더 커지는데요. 리얼리티랩스의 주력 제품은 VR, AR인데 매출 감소와 구조조정 등의 비용 증가가 겹쳤습니다. 헤드셋 제품인 메타퀘스트의 판매량이 줄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2020년, 2021년에 나와서 구식이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올해 9월 정도에 퀘스트3가 출시되니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퀘스트3는 퀘스트2보다 40% 얇아졌고 퀄컴과 공동 개발한 차세대 스냅드래곤 칩셋을 적용하여 퀘스트2보다 2배 이상의 그래픽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퀘스트3 가격은 약 500달러로 애플의 비전 프로 약 3,500달러에 비하면 7배 낮은 가격이고 서로가 노리고 있는 타겟층이 다를 것 같습니다. 마크 주커버그는 리얼리티랩이 2023년은 2022년보다 척자폭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고 2024년이 되어야 큰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메타버스의 한계가 좀 느껴집니다. 이제 지역별 매출과 주요 지표들을 보겠습니다. 지역별 매출을 먼저 보면요. 전 지역 매출이 1분기보다 늘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매출이 눈에 띄게 높아졌는데 인도와 베트남 사용자가 크게 늘었다고 해요. 메타의 매출액을 구성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지표인 인당 매출액과 사용자 수인데요. 메타뿐만 아니라 모든 플랫폼 회사의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 지표와 같이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의 일간 사용자 수 DAU와 월간 이용자 수 MAU가 우상향하고 있고 인당 매출액도 1분기보다 좋은 수치가 나왔어요. 메타의 효자 앱인 페이스북 인당 매출액을 자세히 보면 북미 지역 인당 매출액이 다른 지역보다 엄청 높습니다. 특히 아시아와 기타 지역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이렇게 보면 북미 지역은 어느 정도 성숙해진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시장은 아직 성장의 여력이 더 있어 보여요. 그래서 보고서에 보면 인당 매출액이 낮은 지역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메타의 좋은 실적은 광고 시장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차세대 메타버스보단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먼저 광고에 필요한 여러가지 컨텐츠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도구인 AI 샌드박스를 출시했고 어드밴티지 플러스라고 하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반 마케팅 솔루션을 통합한 자동화된 광고 제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차세대 AI 제품을 지원하기 위해 초거 대형 모델인 라마2를 공개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협력을 하게 됩니다. 라마2는 오픈소스라 서비스를 상용화할 때 비용이 저렴할 것이고 자본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메타는 클라우드가 없는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죠. 여기에 메타는 자체 칩도 개발하게 되는데요. MSVP와 MTIA라는 칩입니다. MSVP는 동영상 전송과 실시간 생중계 영상을 지연 없이 처리해주는 것이고 MTIA는 AI 관련 작업을 지원하고 이미 학습된 AI 모델을 예측 및 조치하는 등 추론 작업을 합니다. 뉴스피드의 컨텐츠와 광고 게재 시 알고리즘 효율성을 개선한다고 해요. 말로는 이런 AI가 메타버스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실제로는 광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술 개발이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메타버스는 후순위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추가 소식으로는 7월 6일에 메타가 새로운 SNS 스레드를 출시했는데요. 인스타그램은 사진 기반의 앱이라면 스레드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와 경쟁하기 위한 텍스트 기반의 앱이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과 연동되어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출시 5일 만에 가입자 수가 1억 명이 넘었다고 해요. 챗GPT가 2달 만에 가입자 수가 1억 명 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바로 기록을 갈아치웁니다. 트위터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다면 스레드는 실명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스레드 때문에 일론 머스크와 마크 주커버그가 UFC로 한판 붙으려다가 일론 머스크 어머니가 말려서 끝난 해프닝이 일어났었습니다. 출시 당시엔 트위터 이용자 수와 광고 수입이 감소해서 위기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지금은 스레드가 해시태그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는 등 불편함을 많이 느꼈는지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용자가 급감하고 있다고 하니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스레드 출시 역시 광고 수익을 우선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트위터는 7월 24일에 X로 사명을 바꾸고 전자상 거래와 금융 업무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3분기 매출 전망은 320에서 345억 달러 수준으로 2분기 319억보다는 높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 관련 납품이 지연되면서 투자 비용은 기존 예상치인 300에서 330억 달러에서 270에서 300억 달러 수준으로 된다고 합니다. 3분기까지 좋은 모습을 이어간다는 건 이제 기업들이 경기 침체에서 조금씩 고개를 들어 광고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네요. 마지막으로 재무 상태와 현금 흐름을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의 부채 비율은 54%로 매우 낮아 건전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2023년 2분기 들어서 부채가 많이 늘었는데요. 이 부분은 법적 비용 관련해서 기타 부채가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언급된 유럽에서의 벌금과 관련 있겠죠? 이 비용을 내기 위해 장기 부채도 발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이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타의 자산 구성을 한번 볼까요? 메타는 유동 자산이 34%, 비유동 자산이 66%이고 유형 자산이 전체 자산의 43%로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기업이라 유형 자산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자세히 보니 서버와 네트워크 자산 비중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빌딩,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 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플랫폼 회사는 서버, 네트워크 자산 비중들이 다 높은 것 같네요. 유동성 역시 부채 발행으로 현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2023년 1분기 207%에서 2분기 232%까지 늘어났어요. 유동성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먼저 영업 현금 흐름이 엄청 높습니다. 2023년 1분기 당기순이익이 7.8빌리언 달러인데 영업현금은 당기순이익의 회계상으로 비용 처리했던 감가상각비, 주식 보상 비용을 빼니 17.3빌리언 달러입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광고 수익이다 보니 현금을 빨리 회수하는 것도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2022년 3분기 경기 침체가 극심했던 시기 이후로 FCF 잉여현금 흐름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잉여현금이 2021년 4분기 수준까지 올라갔네요. 지금 재무 상태로나 현금 흐름으로나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어려울 때 제일 빨리 반응하는 광고 시장이 좋아지면서 메타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이제 점점 경제 침체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AI가 도입되면서
먼 미래보단 지금 현재 광고 수익을 더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모두 자신들의 고객을 유지하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AI 기술을 통한 기존 서비스 강화와 차별화된 새로운 서비스 출시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